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중국어 교육을 전공하시고 현재 울산 지역에서 어린이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서 어린이 중국어를 담당하고 계신 김민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울산에서 어린이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에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은 중국어를 배운다면 학과가 뭐 중문과나 중국학과나 이런 이렇게 중국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중국어 중에서도 어린이 중국어 학과가 잠시 있었다고 그렇게 네. 듣고 있어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과가 좀 궁금해요. 어떤 것들을 배웠었는지.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전공으로는 부사회대 이제 중국어를 했었고,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어린이 중국어 교육과가 따로 생겼어 가지고 이제 어린이 중국어에 관해서 이제 보육교사의 기본적인 자질, 음. 이제 유아교육 관련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이제 다중지능 이제 결합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지 이 다방면으로 교육을 하고 배웠습니다. 그럼 약간 육아 교육의 토대로 중국어 교육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접목된 학과였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음.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 중국어 쪽으로 계속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실 때부터 그쪽으로 관심이 가셨었나요? 아니면 좀 후반에 생각이 바뀌신 걸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아교육과도 가고 싶었고 이제 중국어도 가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인 어린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또 중국에 또 가서 이제 중국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런 약간 문화센터 같은 거를 차리고 싶어 가지고 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중국어과를 가서 중국어를 쪼끔 더 살려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이후 이제 보육교사나 이제 '유아교육 쪽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보육교사를 따로 따면서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어린이 중국어에 약간 접목하 되게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처음부터 확고하게 딱 어린이 예. 쪽과 그리고 중국어 관심사를 잘 접목해서 계획이 쭉 있으셨군요. 그러면 보육교사 자격증도 추후에 취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격증이 어린이 중국어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물론 도움이 확실히 된 거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했고, 요즘은 워낙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출강 강사라고 해서, 혹은 이제 어린이 중국어 강사라고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 이제 아이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배우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제 아이들의 태도를 봤을 때 '이렇게 좀 리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쪼끔 많이 이제 배우고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서 내가 아이를 대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반면에 인제 스펙적으로 내가 네. 어디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영어 중국어 유치원에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일을 할 때 보니까 영어 유치원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그 언어만 할 수 있으면은 취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케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요점이 되어서 좀 더 음. 취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 과정은 또 네. 얼마나 걸리셨고 어떤 루트가 있었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통 온라인 대학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2년 정도 수업을 듣고 하면은 취득은 이제 자격증 따로 시험을 보고 할 수 있는데, 보육교사 일반 자격증이랑 똑같아요. 그 실습도 나가야 되고, 어린이집에 실습도 나가야 되고, 일지도 써야 되고, 기본적인 아이들 성향 같은 것도 다 직접 보면서 느끼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2년간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자격증 시험을 취득을 하면은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HSK처럼 단기에 막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럼 네. 실습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실습은 약 한 달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정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음. 그 당시 취득할 때 대해서 다시 좀 더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그냥 아무 어린이집에 이렇게 갈 수 있는가요? 아니면 연계가 되나요? 취업 같은 게? 보통 어린이집 이제 문의를 먼저 해 가지고 이제 "저는 실습생인데 혹시 실습이 가능합니까?"라고 문의 전화를 다 돌린 다음에 가능하다고 한 곳에서만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저도 주변에서 이제 어린이 네. 중국어 하시면서 보육교사 아니면 노후를 좀 대비하면서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마침 선생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 중간에 청도에 가서 또 네.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스토리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외대에서 이제 중국어 전공을 하고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목표는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일을 해 보는 게 꿈이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이제 칭다오에 있는 한인 유치원에 가서 원감직으로 있으면서 아이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는 이제 가서 쪼끔 서툴기도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한국 문화에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4 년간을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을 들어가게 되는 루트? 뭐 이런 음. 것들이 있을까요? 어 그거는 이제 구직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 가 가지고 보니까는 중국의 해외 취업이라는 그 구직란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내가 원하던 직종이고 내가 원하던 곳인데 꼭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국에서 '나는 중국에서 한번 일을 해 보고 싶다.'인데 네. 그 꿈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을 접목해서 해외 취업 사이트를 이제 네. 뒤져본 결과 유치원이 있었고 그렇게 지원을 네. 해서 그러면 그 지원 우리 한국에서는 시강이나 뭐 면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계셨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한 거 맞죠? 그럼 네. 그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면접은 제가 먼저 그 구직 사이트에서 이제 이력서를 보내고 이제 이메일로 이제 따로 연락이 와 가지고 연락을 한 다음에 그 원장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 그때 시간 맞춰 가지고 이제 만나 가지고 면접을 본 후 이제 기본 이제 상세 사항들도 알려주시고 이제 근무 기간이나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쓰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제 한국 생활을 접고 들어가셔서 네. 4년 동안 계셨군요. 그러면 지금 영어 유치원 한국에 있는 유치원도 지내고 계시고 또 그때 중국에서 유치원도 계셨는데 어떤 게 가장 달랐나요? 특징이란 그런 면이 있을까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한인 유치원인데도 이제 아빠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되고 엄마들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았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한국인, 이제 조선족분, 한족분 이렇게 계셨는데 한국인 엄마나 이제 그 조선족 분인 엄마들은 한국말이 가능하지만은 중국인 엄마들은 이제 서투시잖아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도움을 많이 알려주면서 이제 엄마들이랑도 교류를 하고 아이들도 기본적인 거 한국 가정인 아이들은 중국어를 많이 쓸 일이 없어 한인촌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다문화 가정은 또 중국어를 워낙 또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서로 이제 융화되는 작업이 조금 필요로 해서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국어도 알려주고 한국어도 알려주면서 엄마들이랑도 이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많이 통역도 해 주면서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고 한국의 유치원에는 기본적인 아이들이 기본 베이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중국어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동시로 이제 같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비율과 이제 현지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학부모 응대도 그렇고 친구들의 그런 조율도 그렇고 좀 더 많은 영역을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곳에서 중국어를 수업하는 비율과 이제 그쪽에서 중국어를 딱 가르친 티칭의 시간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쪽 중국에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인 선생님 제가 주 담임으로 있고 이제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기본은 한인 유치원이라서 한국어로 이제 많이 하고 1-2 시간 이렇게 중국어 수업을 했었는데 음. 한국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기본이 이제 한국어는 배제를 하고 영어, 중국어를 반반을 하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이제 일상화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를 이제 한국에 있는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중국어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생활 방면을 했기 때문에 티칭보다는 이제 한국 유치원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음. 방면으로 이제 더 중국어를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중국에 있는 네. 유치원보다 한국에 있는 영어, 중국어 그죠. 유치원은 중국어를 더 많이 쓰고 네. 또 일상생활에서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중국어를 병행한다는 유치원들이 요즘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비율이 영어가 뭐 6, 7, 음. 중국어가 3 뭐 요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반반은 네. 그러면 친구들이 영어를 노출하는 시간과 중국어를 노출하는 시간이 비슷하면 네. 졸업할 때쯤 이 두 언어가 좀 자유자재로 되나요? 선생님. 아이들마다 또 받아들이는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다 저떻다 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아이들이 대부분 졸업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YCT 자격증이나 어. 이제 TESOL 자격증 같은 거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저희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유치원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근처에 또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되지 않다면 이렇게 졸업할 때 두 언어가 동등하게 네.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하면서도 먼 세상이었는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아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꼭 이런 어린이 중국어 전문으로 하는 곳 아니더라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같이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영어 유치원의 영유의 출강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이제 뭐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좀 이제 혼자 나서기 쪼끔 힘들다 싶으면은 어디 출판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먼저 이제 영업을 해 주시고 그에 음. 맞춰서 출강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 어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가 먼저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보자면 혼자 내가 뚫기는 아직 좀 어려우니 이제 출강 업체라고 할까요? 유치원 네. 출강 업체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출강 업체를 검색을 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야 유치원 출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음 중국어 어린이 중국어 이제 교재 이렇게 음. 판매하는 곳을 이제 문을 먼저 두드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울산시 저는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에 출강을 맡은 이제 소속이 있더라고요 따로. 그래 음. 가지고 출강 업체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음. 그에 따라서 어느 과목이냐 어느 전공이시냐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맞춰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린이 네. 중국어 뭐 유치원 이쪽으로 또 다른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중국어 강사가 입력하는 그 키워드가 다 그 네. 키워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전에 중국 유치원에는 별도의 시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다니고 계신 곳에서는 혹시 시강을 진행을 하셨나요? 음 들어가실 때, 입사하실 때. 네. 먼저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먼저 보여주기를 한 30분 가량 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궁금합니다. 어린이 중국어 그 오프라인 진행하는 걸 동일하게 시강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어, 먼저 원교재로 이제 어떤 음. 교재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교재를 노출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는 내용이랑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떤 교구를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어떤 톤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다 이제 다 아이 컨택이 다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보고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강을 한번 이제 하고 이제 원해서 이제 괜찮다 하면은 이제 수업을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럼 같아요. 네. 시강을 출강 업체에서 가게 될 그 원에 가서 하는 거고, 네. 그 원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이제 이렇게 아,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구조군요. 그럼 네. 실제로 그 교구나 이런 것들을 다 들고 가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시강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보통 아이들이랑 원장님 이렇게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약간 무료 수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는 네.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되는군요. 그러면 그럴 때 팁이라면 선생님만의 시강을 잘 통과하는 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컨택 음음. 아이들과 아이 컨택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하이 톤, 목소리 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음. 목소리와 그런 눈빛이 음. 중요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은 아마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아이들도 궁금해하는데 선생님도 아이들 궁금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구를 다 써야 들고 온 교구를 다 써야 된다고 막 이제 쪼끔 정신없게 수업을 하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하기 음.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 다 눈을 우선 마주치고 수업을 진행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게 목소리 톤을 좀 더 밝게 하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를 좀 하자면 선생님이 그날 준비한 내용이 다 나가지 않더라도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조금만 하더라도 아이들과 눈 마주치면서 네. 소통하면서 집중하게 즐겁게 만들어 주는 거를 포인트로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교구가 빠질 수가 없는데 네. 그 활용하는 교구나 이런 것들은 직접 다 예전 선생님들은 다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교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은 출판사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그쪽에서 교재를 다 교구를 주시고요. 예 구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로 하는 교구들은 이제 또 따로 특강을 또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구를 판매를 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 가지고 교구를 하고 또 하지만 그 교구만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다 집중을 시키거나 또 아이들에게 더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춰서 이제 또 교구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또 아이들은 또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 못 쓰기 때문에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부분도 있고 출판사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음. 실질적인 질문인데 이런 강사료와 네. 교구를 구매하고 내가 교구를 위해 재료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은 "야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실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만들어 음. 두면 물론 네. 재활용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준비할 때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코팅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필요로 한 교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물건들이 많아요.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선생님보다는 내가 편하려면 음. 교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한두 달에 이제 월급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 처음 시작할 땐 배보다 배꼽이 크지만 네. 어쨌든 어린이 이후 영역에서 내가 하려면 꼭 필요한 기기들이고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 초기에 투자는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도 어린이 유치원 그 영역에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그려지고 해소된 게 많아요. 그러면 쪼금 더 이쪽 영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국어 수업을 이렇게 한 타임당 이렇게 강의료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의 인원수에 맞춰서 받으시는 건지 이런 제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페이를 받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 수업을 하고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거는 이제 30분 단위당 계산하는 업체가 있고 주로 저는 1시간당 해 가지고 한 타임에 1시간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0분씩 기준이면 네. 한 유치원에 갔을 때 2타임을 타임 단위로 네. 하시고 이렇게 되는군요. 안 그래도 친구들의 집중력이 짧아서 시간이 짧은데 이렇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졸업을 하시고 부산외대 졸업을 하시고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요런 경우는 졸업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알게 돼서 지원을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공지를 주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지원을 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지금 이제 연계해 주시는 곳은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음. 이제 대학원 졸업 후 이제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린이 중국어 전공을 했으니 이제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특강 같은 거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자리를 조금 주선을 해 주셨고요. 보통은 뭐 문 두드리기보다는 이제 아름아름 소개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맡고 계신 그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네. 학과의 좀 특성을 살리는 강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주체가 된 그런 강의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졸업생분들이 이렇게 투입이 된 그런 수업이군요. 그럼 요거는 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강사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의 유형인가요? 네. 강 그렇게 이제 예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투입되는 강사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 아니 저도 강의를 여러 영역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그럼 뭐 페이가 얼마 정도예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음. 근데 이게 딱 평균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기업 기업 교육체를 들어가면 얼마, 개인으로 하면 얼마. 그런데 이제 좀 신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라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음. 나라에서 운영하는 강의들은 예산이 강사료가 예산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강사 복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라서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신 것도 이렇게 나라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 곳인지 그런 것들이 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강의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강의료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가장 좋은 건 나라에서 강사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 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수님의 추천이나 이렇게 아름아름 그러니까 네. 소개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전형이 자주 있나요? 어 저희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이제 학원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 하니까 이렇게 새로 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화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쪼끔 시작 출발점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지금 작년에도 또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 보시면서 느꼈던
뭐 장점이나 어려웠던 점도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제일 좋았던 건 아이들 표정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지 혹은 힘들어하는지, 아이들이 제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잘 따라하는지 그거를 눈으로, 입 모양으로 더 이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온라인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게 또 많으니까 이제 PPT나 워드월이나 이런 사이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고,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 아이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또 장점이 아이들이 직접 만나고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교구를 가지고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되게 놀라웠던 게 보통 이렇게 온라인에서 소통 위주로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네.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교감하면서 했던 게 좋았던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면 그것만큼이 느껴지지 않아서 되게 음. 아쉬워하시고 그런 면이 더 크던데, 지금 민영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더 시각적인 요소가 더 가능하고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하면 더 재밌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온라인의 시각을 다르게 갖고 계신 그런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어렵다고 막 나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많은 자료들, 그런 음. 어플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히 활용하시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친구들과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 코로나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데 선생님은 또 자녀도 있으시고 코로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오프라인 수업은 많이 중단된 게 이제 현실이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온라인 줌 수업이 좀 많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제가 또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제가 문을 두드리거나 이제 직접 발로 나서서 도구를 들고 음. 이렇게 수업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계속 취소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중간중간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근데 이제 온라인은 그런 게 없고 아이들이 쪼끔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되어도 힘들어도 또 줌 수업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중을 해 가지고 또 수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온라인 시장은 눈 닫고 안 볼 수도 있었는데 네. 이참에 온라인도 같이 하면서 온라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을 중국어 선생님인지 제가 처음에 모른 상태로 다른 인연으로 만났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많이 아직 드러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 음. 그래서 혹시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활동은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 아직까지는 수줍어서 아,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는 뒤에서 조용히 네. 봐야겠다.'라는 주의로. 좋습니다. 저는 약간 내가 빨리 드러내야 그만큼 막 부지런히 음. 사라지고 이런 거에 인제 그런 각도로 봤는데, 또 선생님처럼 나는 그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다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들어봤고 뭐 영어 유치원, 뭐 코로나 이럴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강사로서 이제 예비 네.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공통 질문들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강사로서 학벌이 네. 어떻게 중요하다, 아니면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별게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음.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벌에 관한 저의 생각은 뭐 상관은 없다고 보아요. 하지만 어린이 중국어를 통해서 하려면은
그 관련 과는 안 나왔지만 중국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중국어 실력을 보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자격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조금 있고 이제 경력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 그런 관련 과를 나왔다기보다 저는 경력이 어디 어디에서 이만큼이 되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에게 더 좋게 더 즐겁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중국어 강사로서의 학벌은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 중국, 그러면 선생님은 경력이 없을 당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경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잘 프리패스처럼 잘 통과가 됐는데 경력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걸 어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음, 저는 그냥 저의 꿈을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저의 꿈에 대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좀 더 즐겁게 가르치고 싶고, 뭐, 유아교육과는 안 나왔지만 그 관련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뭐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관심 있고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음, 많이 노출하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중국어 강사를 준비를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에 관련된 어린이 교육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고 또 네. 어린이 관련된 경험이 많으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강사님들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어린이 교육에 관한 아이들의 관심에 관한 내 노력, 나의 네. 관심도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된다라는 네, 걸로 좀 더 어필을 해주시면 더 되지 음, 않을까 네,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육아를 하시면서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의 엄마가 되고 난 후에 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나 생각? 그런 게 좀 어떻게 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괜히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성적인 게 분이시군요. 그냥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해서 막 친근하게 즐겁게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음, 아이가 정말 저로 인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음, 정말 이걸 중국어를 이제 막 외국어처럼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고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강사로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을 좀 다 이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더 애살 있게 이제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다른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되어서 책임감이 네. 강해지고 더 마음으로 진짜 친구들과 소통을 하게 됐다. 오, 되게 저는 온라인으로만 친구들을 짧게 짧게 만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들과 살을 부비면서 생활하시다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아, 네. 한 번쯤은 강사 괜히 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강사를 후회했던 적보다 요즘 들어서 조금 힘들었던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시선, 시각, 생각들이 음, 반중, 반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은 중국을이란 나라를 싫어하는데 왜 중국어를 배우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도 하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으로 인해서도 그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애들도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중국어 배워서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제일 속상하고,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느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아이들에게 그냥 재미로 이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었다 보니까 음, 아이들도 조금 중국어를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배우는 아이인데도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 중국어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조금 네. 물음표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인식을 바꿔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언어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네.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음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너희들에게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훗날 너희들이 이렇게 배움으로써 좀 더 당당해지고 좀 더 즐거워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음. 좋겠다라고 그냥 "너희가 지금 언어를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멋진 도전이야.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냥 더 깊게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그래 너 지금 스스로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야."라고만 그냥 칭찬해 주고 격려를 해 주면 아이들이 또 그 칭찬에 힘입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인식을 바꾸려고 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려기보다는 그냥 네. 언어를 습득하는 거 자체를 멋지게 보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선생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이런 뭐 친구들에 대한 책임감부터 이런 친구들의 뭐 인식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행동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강의를 다른 영역으로 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어린이에 지금 특화되어 계신데 어떻게 네. 뭐 성인이나 더 뻗어나가실 계획이나 뭐. 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훗날 근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쪽으로는 안 볼 것 같아요. 음. 그냥 우리 아이들 위주로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지금 제자리에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신 어린이 네. 교육과 뼛속까지 어린이 교육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네. 영역을 내가 넓힐 생각은 없지만 일단 네. 어린이 중국어라는 방면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영어라고 하면 영어 미술, 영어 놀이 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요리 수업을 해 주시고 미술 놀이를 해 주시고 또 뭐 원어민 선생님 아니더라도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영어 수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어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중국어를 노출을 시키면서 재미를 붙여줄 수 있는 거는 중국어 공부방이 아니라 중국어 놀이방으로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좀 더 놀아도 더 재미있게 중국어 동요를 듣고 중국어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도 익히고 뭐 이제 단오절이면 단어 관련돼서 이제 만들거나 이야기 듣고 그렇게 이제 특강 같은 것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방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계획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출강이 아니라 정말 네. 와서 친구들이 중국어가 메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섞여서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과 중국어를 접목하는 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군요.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이 그런 놀이방을 차렸다고 가정을 하고 나의 강의를 한번 홍보해보는 그런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계획, 마음가짐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그런 놀이방에 대한 나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게 필요 없고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며 배우는 어린이 음. 중국어를 이제 하고 싶어요. 되게 짧지만 마음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선생님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언어를 뭐 습득한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네. 아이들을 봐주고 이런 부분이 되게 단단하신 것 같거든요. 선생님만의 콘텐츠로 너무 색깔이 뚜렷해서 빨리 그 놀이방을 중국어 놀이방을 개원하셔서 우리가 놀러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를 대표하는 해시태그 세 가지를
이제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를 대표하는 해시태그 세 가지 그냥 즐겁게 신나게 울산 어린이 중국어 강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신나게 울산 어린이 어린이 중국. 중국어 강사. 나중에 전국구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울산 울산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들 어디 지역이든 다 유명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울산에서 울산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 혹은 또 어머님들, 중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울산에는 이제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봐주는 중국어 놀이터가, 중국어 놀이방이 이제 있는데요. 바로 민령 선생님이 운영하시게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오프라인으로 출강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울산 지역에서 혹은 타 지역에서도 선생님의 교육 가치관과 맞다, 우리 아이를 맡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령 선생님을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또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